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마 39주 미만 조기 만사가 비율과 다태아 비율도 세계 최고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조차 없는 한국에서 모유 수유를 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태어난 아기들을 모유수유 고위험 아기로 분류해서 따로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많은 산부인과에서 따르고 있는 스탠포드 의대의 38주 전 혹은 2,700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보충수유 지침을 소개해 드립니다. 38주보다 먼저 혹은 임신 연령에 비해서 체중이 작게 태어난 아기는 38주 이상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보다 황달이나 탈수가 더 잘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할 위험도 더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아기들은 일반적인 정상 만사가와 달리 초기 체중 감소가 8% 이상이거나 생후 72시간째 빌리루빈 수치가 15를 넘는 경우는 더 일찍 보충수유나 황달 광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생후 첫 8시간 이내에 조기 예방 조치를 시작하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엄마에게 하루에 8번에서 12번 이상 젖을 먹이도록 알려주고, 만약 아기가 배고픈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 깨워서 먹이도록 합니다. 둘째,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도록 하고, 분만 직후부터 특히 처음 며칠간 최대한 오래 아기와 피부 접촉을 하도록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자 간에 애착이 생기고 또 효율적인 젖빨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젖 생성이 자극되고 아기가 우는 일도 줄고 대신 더 오래 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직접 모유 수유를 하는데 더해서 보충 수유도 합니다. 넷째, 첫 6시간 이내에 엄마에게 직접 손으로 초유를 짜서 젖을 먹일 때마다 수유 후에 아기에게 찻숟가락으로 먹이도록 알려줍니다. 먹이는 양과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생 체중아나 38주 미만 출생아는 매번 직접 수유 후에 초유나 초유와 분유 혹은 분유를 숟가락으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너무 졸려하고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면 산후 24시간 이내에 손유축과 함께 유축기로도 유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시간에 8번 정도 유축을 하죠. 둘째로는 엄마에게 24시간에 8번 이상 직접 수유, 손유축, 유축기 유축을 하도록 해도 아기 체중이 8% 이상 줄면 그 다음에는 아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보충 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축 모유가 있으면 먼저 먹이고 그리고 필요하면 분유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 37주 미만 혹은 2.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퇴원 후 집에서 체중계로 모유 수유량을 시험 체중 측정하거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체중 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광선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경우 엄마와 함께 입원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빌리베드로 치료함으로써 오자 분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퇴원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기가 생후 첫 하루 이틀 동안 필요한 만큼 초유를 먹고는 있지만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순해서 배고픈 신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배가 고파도 잘 울지 않고 금세 잠들어 버리고 또 젖을 열심히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 때문에 생후 3일쯤 젖이 돌 시기에 아기에게 필요한 만큼 젖을 충분히 만들어내도록 미처 유방을 자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조금 보충 수유를 하면 3일 차에 젖을 충분히 만들도록 주문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죠.